두 번째 시간에는 각각의 이제 엑스빌더 6 UI 컨트롤들이 어떤 컨트롤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면서 퍼블리싱 하실 때 유의해야 될 점들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입력 계열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컴포넌트는 인풋박스라고 하는 컨트롤이 있어요. 인풋박스 컨트롤은 이제 값을 입력하는 컴포넌트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inactive 상태, 그다음에 포커스 상태, disable 상태, 그다음에 리드 온리 상태 이런 식으로 각각 퍼블리싱을 다르게 지정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제 인풋박스의 속성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속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조건 퍼블리싱으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속성으로도 지정을 해야 되는 퍼블리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인풋박스는 이제 값을 입력할 수 있는 컴포넌트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값을 입력했을 때 값이 있으면은 이렇게 클리어 버튼이 자동으로 나타나는 거, 요것들 모두 다 속성으로 제어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해당 이 클리어 버튼의 아이콘 변경 같은 경우에는 퍼블리싱으로 작업을 하지만, 해당 이 영역을 보여지게 하고 숨김 처리하고 이것들은 속성으로 제어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해당 속성 같은 경우에는 show clear 버튼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값을 초기화하는 버튼 표시 여부라고 되어 있죠. 또 버튼, 이 클리어 버튼에 포커스가 가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웹 접근성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이 탭키 눌렀을 때, 지금은 이 버튼 포커서블이 펄스로 되어 있어서 포커스가 가지 않는 거고, 해당 값을 제가 true로 변경했을 때는 인풋 박스에서 탭키를 눌렀을 때 이렇게 포커스 링이 클리어 버튼으로 이동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때 엔터키 누르면은 클리어 버튼을 클릭한 상태로 만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펄스로 했을 때는 탭키 눌렀을 때 다음 컴포넌트로 이동을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웹 접근성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모든 컴포넌트의 이 필드 라벨의 값을 지정을 한다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출력 계열을 한번 보면은, 출력 계열은 말 그대로 해당 컴포넌트의 값을 브라우저에서 입력은 할 수는 없고 출력만 해주는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는 아웃풋이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속성을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웃풋 컨트롤의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스트링 타입과 넘버 타입, 텍스트 타입, 데이트 타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스튜디오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바로 스튜디오에 이 CLX 파일을 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앱 열기 버튼 클릭하시면은 이클립스에 자동으로 output.clx 파일이 오픈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기능도 사용을 해서 해당 CLX 파일로 이동을 해주셔도 돼요. 아웃풋 컨트롤을 클릭을 하시고 데이터 타입, 일반 탭에 보시면은 데이터 타입 4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스트링은 말 그대로 문자열이고, 텍스트는 어떠한 포맷을 입력을 했을 때 나타나고, 이 포맷대로 나타나게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텍스트 값 사용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넘버 타입은 이 밸류 값이 숫자 값일 때 사용하는 타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데이트 타입은 말 그대로 해당 밸류 값이 날짜일 때, 그러면은 반드시 이 데이트 타입일 때 지정해야 되는 속성 2가지가 있어요. 포맷 속성과 데이트 밸류 포맷이라고 하는 속성 2가지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 데이트 밸류 포맷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밸류 값을 어떤 포맷으로 입력을 하게 할 건지에 대한 이 포맷이라고 보시면 되고, 포맷 속성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밸류를 어떻게 브라우저에 보여주게 할 건지에 대한 포맷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포맷에서도 기본적으로 이제 아웃풋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들, 주민번호 포맷이라거나 아니면 연어를 포맷이라거나, 숫자값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콤마를 입력할 수 있는 이 포맷을 많이 사용하겠죠. 그래서 자주 사용되는 포맷들을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입력을 해 놓은 거고, 원하시면은 선택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또는 그냥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다른 포맷 사용한다 라고 했을 때는 또 포맷 값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제가 데이터 타입을 데이트로 지정을 하고 포맷을 이렇게 지정을 했기 때문에 해당 아웃풋 컨트롤에
지정한 포맷대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웃풋 컨트롤의 데이터 타입으로는 4가지가 있고 각각 밸류에 따라서 이 데이터 타입을 바꿔주면 되겠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아웃풋 컨트롤에서 자주 사용되는 속성 중에 디스플레이 EXP라고 하는 이 속성이 있어요. 단위를 표시한다거나 특정 문자열에 대한 스타일을 적용해야 될 때 사용하는 속성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조금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확장 아웃풋 해가지고 설명이 작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디스플레이 EXP라고 하는 이 속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SSTR이라고 하는 값을 이 API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API를 사용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아웃풋 컨트롤에 만약 밸류 값을 홍길동이라고만 입력을 했을 때 해당 텍스트, 밸류가 되겠죠. 아웃풋 컨트롤의 밸류. 이 밸류에다가는 글씨체를 조금 두껍게, 굵게 주고 그다음에 프라이머리 색상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SSTR이라고 하는 API를 사용해가지고 강조를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작성되어 있는 것처럼 특정 문자열에다가 이 홍길동이라고 하는 이 문자열에다가 스타일을 적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SSTR API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는 그냥 텍스트 값 입력해야 될 때는 더블 커테이션 입력하시고 텍스트 값을 입력해 주시면 똑같이 밸류 값 플러스 님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값을 출력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냥 단위만 표시한다라고 했을 때는 SSTR 안 쓰고 아웃풋의 데이터 타입을 넘버 타입으로 바꾸고 넘버 값을 입력하고 플러스 1 해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특정 문자열에다가 직접 클래스가 아니라 스타일을 적용해야 될 때 아까 클래스를 지정할 때는 이제 대괄호로 지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이제 중괄호로 감싸가지고 폰트웨이, 이 스타일 속성명은 폰트웨이트를 굵은 채 두껍게 주고 컬러의 색상을 변경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은 똑같이 이 밸류 값 강조하고 뒤에다가 텍스트 님 안녕하세요를 붙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출력이 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얘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잘라서 2개의 아웃풋을 배치하고 하나의 아웃풋에다가는 똑같이 클래스 주고 나머지 아웃풋에다가는 뭐 클래스 안 주고 이런 식으로 잘라서 사용을 해도 상관은 없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이런 식으로 SSTR API 사용해가지고 디스플레이 EXP에다가 값을 이렇게 입력을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아주 많이 사용되는 속성값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일립시스, 말줄임 같은 경우에도 속성으로 제어를 하고 있어요. 트루 값으로 지정을 하면은 아웃풋에 너비가 딱 지정이 되어 있다, 고정이 되어 있는데 밸류 값이 너무 길다 라고 했을 때 말줄임을 표시하고 싶을 때 사용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아웃풋 타입 같은 경우에는 웹 접근성 심사 받으실 때 해당 아웃풋이 만약에 헤드로 사용되는 뭐 아웃풋 컨트롤이다라고 했을 때는 H1, H2 이런 식으로 값을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unselectable이라고 하는 속성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웃풋 컨트롤을 이렇게 브라우저에서 드래그 했을 때 선택하게 할 건지에 대한 여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택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unselectable을 true로 지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writing mode는 텍스트의 쓰기 방향, 쓰기 방식을 설정하는 속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세로로 나타나게 해가지고 좌측부터 읽게 할 건지 아니면 우측으로 나타나게 할 건지에 대한 여부다라고, 아니, 그거에 대한 속성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선택할 수 있는 계열, 셀렉트 계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셀렉트 계열은 대표적으로 체크박스 또는 뭐 라디오 버튼, 또 콤보 박스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있겠죠. 먼저 체크박스 컨트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체크박스 같은 경우에는 체크박스 컨트롤 딱 이렇게 하나만 있는 체크박스 컨트롤이 있고 그 밑에 보시게 되면은 체크박스가 여러 개 있는 체크박스 그룹이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체크박스가 하나만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체크박스 그룹이 아니라 그냥 체크박스를 추가를 하시면 되겠죠. 여러 개의 아이템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체크박스 그룹 컨트롤을 배치를 하시면 돼요. 우선 체크박스에 있는 속성 간단하게 보시면은 뭐 펄스 밸류라고 하던가 트루 밸류 당연히 지정해줘야겠죠. 어떤 게 펄스 값이고 어떤 게 트루 값인지, 그리고 하이드 아이콘, 요 아이콘, 체크박스 요 아이콘을 퍼블리싱으로 숨기고 하는 게 아니라 하이드 아이콘이라고 하는 이 속성 값으로 보여지게 할 건지 말 건지를 지정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체크박스에 그냥 텍스트만 표시가 되겠죠. 만약에 하이드 아이콘을 true로 지정을 하시게 되면, 그다음에 아이콘에 얼라인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이콘을 이렇게 좌측에만 보여지는 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CLX 파일 오픈을 해서 보여드리면 해당 체크박스에 이 아이콘 얼라인을 레프트가 아니라 라이트로 하게 되면은 텍스트 그 다음에 이제 이 체크박스 아이콘이 나오게 되고, 탑으로 하기 위해서는 체크박스 영역을 조금 키우도록 할게요. 키워서 보여드리면은 제가 탑으로 지정했을 때 체크박스가 있고 그 밑에 텍스트가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밑에다가 했을 때는 텍스트가 있고 그 밑에 체크박스의 아이콘이 나타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크박스 아이콘의 얼라인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CSS로만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속성 값으로 지정을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물론 아이콘의 뭐 이미지 변경하는 작업들은 당연히 퍼블리싱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체크박스 그룹에 대한 속성들도 보고 넘어가면은 콜 카운트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내용에 보시게 되면 아이템을 플로우 레이아웃의 형태로 배치하는 경우 -1의 값을 적용하고 상황에 따라서 0 이상의 값을 설정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죠. 콜 카운트는 쉽게 생각하셔서 이 한 행에 몇 개의 이 아이템을 보여주게 할 건지에 대한 속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조금 늘려서 보여드리면 지금은 콜 카운트가 -1로 되어 있어서 이 텍스트의 크기대로 그냥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아이템이 생성이 되게 돼요. -1은 그냥 그런 속성의 값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해당 값을 제가 2로 변경을 하면은 체크박스가 한 행에 2개씩 보여지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만약에 하나씩 보여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1을 입력하셔가지고 아이템을 하나씩 보여지게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false value랑 true value 당연히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fixed width라고 하는 이 속성 값이 있어요. 아이템 내용에 대해서 균등 너비 여부라고 되어 있는데, 아이템의 텍스트 크기에 맞게 표시를 하시려면은 해당 값을 false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여기다가는 불린 값도 넣을 수 있고 넘버 값, 스트링 값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true로 지정을 하실 수도 있고 false로 지정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20이라고 해서 20으로 하면 너무 작겠죠? 50으로 해볼게요. 50으로 하면은 한 이 아이템의 텍스트 크기를 50으로 지정하겠다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템 요 너비 고정해야 될 때는 fixed width 쓰면 되겠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체크박스의 아이콘, 하이드 아이콘 속성으로 제어를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아이템 간의 가로 간격, 호리젠탈 스페이싱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호리젠탈 스페이싱 지금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이 20으로 되어 있어요. 0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아이템이 따닥따닥 붙어서 배치가 되겠죠. 50으로 넓게 넓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값을 변경해가지고 가로에 이 여백을 지정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가로가 있으니까 당연히 세로도 있겠죠. vertical spacing 값을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이템의 세로 간격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간격들 또는 아이콘 보여지게 하는 것, 이것들 모두 다 속성으로 제어하는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아이콘 얼라인도 체크박스 그룹도 마찬가지로 지정을 다르게 속성 값으로 할 수가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제 그 다음에 제일 좀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그리드 컴포넌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드는 아까 오전에 첫 번째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셋이라고 하는 리스트 형태의 데이터의 컴포넌트를 이렇게 매핑을 시켜가지고 해당 데이터를 보여주는 컴포넌트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리드 컨트롤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복수의 컬럼, 헤더가 있고 또 그 안에 각각의 행들, 값이 있죠. 그래서 그리드는 리스트 형태의 데이터 셋에 데이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컨트롤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물론 방금 전에 보셨던 요 셀렉트 계열 모두 다 데이터 셋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이 아이템들을 보여준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돼요. 먼저 오토핏이라고 하는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정된 너비에 맞게 셀의 크기를 자동 조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오토핏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리드에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 아니라 그리드 편집기로 들어가시면 있어요. 물론 그리드 자체에도 있지만 거기서 지정하는 것보다는 그리드 편집기로 들어가서 확인하는 게 조금 더 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 보시면 오토핏이라고 하는 속성 있죠? 근데 이 속성은 그리드 편집기로 들어갔을 때 이제 각각의 C 영역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C 영역도 각각의 뭐 너비를 지정한다거나 비집을 처리를 한다거나 오토핏, 그다음에 리사이저블 각각의 속성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위드스는 당연히 해당 컬럼에 대한 너비 값을 작성하는 거고, 그다음에 오토핏은 이 너비 값을 true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이 120 픽셀 너비만큼 그려지게 하긴 할 건데 true로 지정을 하면은 이제 브라우저 크기가 크고 그리드의 크기, 너비가 클 때 남은 영역이 생길 수가 있겠죠. 딱 120, 120 뭐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너무 클 때. 그때 이제 균등하게 조금 더 너비를 크게 그려주겠다라고 했을 때는 오토핏을 true로 지정을 하시면 돼요. 그냥 쉽게 생각하셔서 120 픽셀보다는 조금 더 크게 그려주는 속성이 오토핏의 true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토핏 false를 지정하시게 되면은 딱 120 픽셀만큼만 그려주겠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비를 딱 고정해야 될 때는 오토핏을 false로 지정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조금 크게 그려도 된다라고 했을 때는 오토핏 true로 지정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리사이저블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리드 헤더에다가 마우스 올렸을 때 마우스 커서 모양 변경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리사이징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리사이저블 true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컬럼에 리사이저블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속성으로는 오토로헤이시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데이터의 길이에 맞게 행의 높이를 자동으로 조절하게 할 때 오토로헤이스를 사용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드 컨트롤을 선택을 하고 오토로헤이시라고 하는 속성의 값을 한번 보시게 되면 뭘로 지정을 하면은 해당 이 그리드의 데이터에 뭐 만약 두 줄 이상에 나타내주는 뭐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때 이제 오토로 헤잇이 true로 지정이 되게 되면은 행의 이 높이, 헤이트를 자동으로 늘려주는 기능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속성 중에 클릭 모드라고 하는 이 속성이 있어요. 클릭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그리드의 행을 선택했을 때 바로 이렇게 편집 모드로 진입을 할 수 있게 할 건지에 대한 여부라고 보시면 돼요. 여부보다는 속성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에디트라고 하는 속성 값으로 지정을 하시게 되면 제가 한 번만 선택했는데도 이렇게 바로 인풋 박스면은 이 커서 깜빡이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바로바로 값을 수정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에딧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 셀렉트 모드 같은 경우에는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디폴트가 에딧으로 되어 있는데 셀렉트로 선택하고 다시 미리 보기로 오픈을 해서 보여드리면 한 번만 클릭하면은 커서가 깜빡이지 않아요. 두 번 클릭해야지만 이렇게 편집 모드로 진입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클릭 모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드 사용하실 때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속성 중에 하나가 이 클릭 모드. 어떻게 하면은 바로 편집을 할 수 있게 하냐라고 하는 이 질문 제일 많으니까 클릭 모드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에딧으로 지정을 하면은 한 번만 클릭해도 바로 편집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콜랩시블이라고 하는 속성 값이 있어요. 이 트리스텔이라고 하는 컨트롤 또는 그룹핑 기능을 사용을 할 때 접을 수 있게 할 건지 이 여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콜레시블은 트리셀이라고 하는 컴포넌트 사용하고 그룹핑, 그리드에다가는 이제 그룹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 기능 사용할 때 true로 지정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컬럼 무버블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컬럼을 이동을 시키게 할 건지에 대한 여부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밑에 푸터가 이렇게 그룹핑이 되어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데 넘버 에디터만 지금 그룹핑 피해가지고 움직이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제가 그룹핑을 없애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룹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컬럼 무버블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헤더에서 드래그 앤 드롭해서 컬럼을 이동하게 할 건지에 대한 여부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디폴트 솔트 모드라고 되어 있는데 다중 지원 헤더 클릭 시에 대한 기본 동작을 설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쉽게 말해서 헤더 클릭했을 때 이렇게 소팅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인풋 박스 넘버 에디터 2개 같이 소팅되게 할 건지 멀티로 소팅되게 할 건지에 대한 여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노 데이터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그리드에 데이터가 하나도 없을 때 어떠한 이제 표시 메시지가 있어야겠죠. 제가 그리드에 데이터를 다 없애볼게요. 맵핑되어 있는 DS 리스트에 지금 행에 이렇게 디폴트 값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빈 값으로 두고 그리드 세로 고침을 해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그리드 컨트롤 내부에 데이터가 하나도 없죠. 이때 표시할 데이터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멘트가 출력되는 게 노 데이터 메시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리드 온리 상태 같은 경우에는 값을 편집하지 않는 클릭 모드를 에딧으로 지정을 했을 때 인풋 계열의 컴포넌트가 있다라고 해도 리드 온리가 true면은 편집을 할 수가 없게 읽기 전용으로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는 리드 온리 상태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다음에 리사이저블 컬럼스는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헤더 드래그 하셔가지고 너비 변경할 수 있는 여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show delete row 같은 경우에는 삭제된 행을 그리드에 표시할 건지에 대한 여부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삭제 버튼이라고 하는 거 클릭했을 때 그리드의 삭제 상태로 변경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삭제 상태로도 보여주지 않고 바로 삭제된 것으로 아예 행 자체를 지워버리는 이 역할을 이 show delete row라고 하는 속성이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예 보여주지 않을 건지에 대한 여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탭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풋 계열의 컴포넌트 있을 때 탭 키 눌렀을 때 탭 모드 같은 경우에는 탭 이동 이렇게 할 수 있게 할 건지에 대한 속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두 다 이동할 수 있게 할 건지 이동할 수 없게 할 건지 아니면은 편집 가능한 컴포넌트들만 탭 이동을 하게 할 건지에 대한 속성 값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뷰잉 모드 같은 경우에는 버튼과 라이트 모드가 있는데 이제 그리드 같은 경우에 지금 데이트 인풋에 이렇게 데이트 아이콘 있죠. 이 아이콘이 보여지는 것들, 이 그리드 컨트롤의 뷰잉 모드가 버튼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라이트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다시 데이터 셋에 데이터를 복구를 하고 뷰잉 모드를 버튼이 아니라 라이트로 바꾸고 새로 고침을 해볼게요. 그러면 데이트 인풋 컴포넌트 보시게 되면은 이 데이트 캘린더 아이콘 보이지 않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컴포넌트에 있는 이 아이콘들, 서치 인풋도 지금 아이콘이 보여지고 있고 콤보 박스도 펼쳐지는 이 아이콘 보여지고 있죠. 이것들을 다 보여줘야 될 때 이것들은 CSS로 제어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속성으로 제어하는구나. 뷰잉 모드를 버튼으로 표시를 하면은 이 버튼 있는 것들 다 표시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리드에는 행의 상태 값을 가지고 있어요. 행을 추가할 수 있고 행을 수정할 수 있고 행을 삭제 상태로 변경할 수가 있겠죠. 또는 행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상태, 백그라운드 색상이라던가 뭐 폰트의 웨이트라던가 컬러 값 변경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퍼블리싱 포인트 다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서트 상태, 업데이트 상태, 딜리트 상태, 선택된 상태마다 백그라운드 상태에 다르게 되어 있구나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위에서 보신 것처럼 그리드 컴포넌트 내부에만 배치할 수 있는 컨트롤은 트리셀이라고 하는 컨트롤이 있어요. 트리 형태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트리셀의 인덴트 속성 같은 경우에는 트리의 요 첫 번째 아이템과 두 번째, 세 번째 아이템의 요 간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 떨어진 간격. 그게 이제 인덴트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레벨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의 뭐첫 번째 레벨인지 두 번째 레벨인지
세 번째 레벨인지 아니면은 다시 또 두 번째 레벨인지 그거를 이제 레벨로 바인딩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트리셀을 선택하시고 레벨을 보시게 되면 상대 컬럼 바인딩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DS 리스트에 레벨이라고 되어 있는 값을 한번 보면은 1, 2, 그다음에 3, 뭐 이런 식으로 각각 레벨, 첫 번째 레벨인지, 두 번째 레벨인지, 세 번째 레벨인지 이거를 바인딩을 해가지고 표시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레벨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 또 트리셀에는 체크박스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 show 체크박스라고 해서 트리셀에 체크박스를 표시하는 경우에 이 값을 true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보여지는 이 라인 있죠? 이 각각의 값들을 연결하고 있는 이 트리셀의 이 라인을 보여주겠다라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show lines를 true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첫 번째 이 루트, 최상위 루트의 라인을 보여주겠다라고 했을 때는 show root lines도 true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use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폴더 아이콘 또는 파일 아이콘 사용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use 아이콘 true로 지정을 하시고 펄스로 하시게 되면은 이 레벨들만, 인덴트만 표시가 되게 되고 이 파일의 아이콘들은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 파일 아이콘 변경하는 거는 퍼블리싱으로 작업을 하는 거고 보여지게 하는 거는 속성 값으로 제어를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파일 계열을 한번 볼게요. 파일 인풋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제공을 하고 있고 파일 인풋은 사실 크게 퍼블리싱을 하실 게 여기서는 뭐 쇼 클리어 버튼을 보여주게 할 건지,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인풋 박스처럼 버튼에 포커스를 줄 건지에 대한 속성 값을 여기서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많이 사용하는 탭 폴더, 탭 폴더랑 MDI 폴더 이런 식으로 탭 형태의 컴포넌트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탭 폴더도 각각 속성 설명을 드리면 헤더 에로 포지션이라고 되어 있는 속성이 있어요. 이 탭 폴더의 화살표 위치라고 되어 있죠. 지금 메인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이 CLX 파일들을 보여지고 있는 이 영역이 MDI 폴더로 현재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에 화살표가 보여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이 화살표가 지금 계속 보여지고 있는데 탭 폴더의 속성 중에 헤더 에로 비지블이라고 하는 이 속성이 있어요. 오토는 계속해서 보여지는, 쇼가 계속해서 보여지는 거고, 오토는 이 탭에 아이템이 너무 많아서 이제 좌우로 움직여야 될 때 자동으로 보여지게 하는 거고, 하이드는 아예 이 화살표 자체를 보여지지 않게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헤더 에로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보스는 이제 양옆에 보여지게 되는 거고, 레프트는 좌측에 보여지게 되는 거고, 라이트는 지금처럼 우측에 보여지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보여지게 할 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보여지게 할 건지, 아니면 자동으로 보여지게 할 건지, 아니면 보여지지 않게 할 건지를 속성으로 또 제어를 하실 수가 있어요. 또 헤더 체커블이라고 해서 true로 지정을 했을 때는 이렇게 체크박스, 체크할 수 있는 이 영역을 보여지게 할 건지, 펄스로 하면은 보여지지 않게 할 건지, 여부를 또 속성으로 제어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속성이 펄스로 되어 있고, 뭐 아이콘 변경한다라고 해서 당연히 이 렌더링 시점에 여기 영역이 없기 때문에 아이콘이 보여지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헤더 체커블 true로 하시고 이 아이콘을 변경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또 헤더의 포지션, 탑과 바텀. 탑에 둘 수도 있고 아니면 바텀에 둘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이드 헤더 같은 경우에는 이 탭 아이템 있죠. 요거를 보여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false로 지정을 true로 지정을 하시면 되고 보여주겠다라고 했을 때는 하이드 헤더를 false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탭 보여지고 숨기고 하는 거 다 퍼블리싱 아니고 속성으로 제어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아이템의 정렬도 마찬가지로 좌측과 그다음에 가운데, 센터와 트레일링, 우측으로 이렇게 나눠서 배치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아이템 사이징도 속성으로 지정을 하실 수 있어요. 오토와 그다음에 필은 가득 차게, 픽스드는 고정하는, 아이템의 크기를 고정하는 속성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아이템 스페이싱은 아이템 간의 간격이 되겠죠. 아이템의 간격이 0일 때랑 20일 때 떨어져서 보여지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프리퍼드 아이템 위드스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템의 사이징이 픽스드일 때
보정일 때 아이템의 너비의 값을 지정하는 속성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show close only active 같은 경우에는 이 활성화된 탭 아이템에다가만 닫기 버튼을 표시할 건지에 대한 여부라고 보시면 되고, use item text ellipsis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템 안에 이제 텍스트의 크기가 클 때 말줄임표를 엘립시스를 표현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true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물론 그때는 뭐 아이템이 고정이 되어 있을 때, 너비가 고정이 되어 있을 때 너무 긴 텍스트는 당연히 잘려서 보여지게 되겠죠. 그때 이제 엘립시스 사용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 use item text ellipsis를 true로 지정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탭 폴더 설명드렸고, 탭 폴더랑 MDI랑 거의 유사한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MDI 하실 때, 탭 폴더 하실 때 이 속성들 잘 기억하셔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특수 표현이라고 되어 있는 계열을 보시게 되면은 뭐 알림 컨트롤도 퍼블리싱을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슬라이더, 그다음에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거 각각 컴포넌트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프로그레스 같은 경우에는 show 텍스트 안에다가 이 텍스트 값 보여주게 할 건지, 지금 50으로 되어 있는데 텍스트 값이 흰색이어서 여기 지금 0이 잘려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50으로 표시가 된다. 그걸 쓰면은 값이 안에 보여지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고, 슬라이더도 이 디렉션을 포워드는 이제 앞으로 추가를 하는 거고, 백워드는 뒤에서부터 이렇게 보여지게 하는 방향을 지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더를 가로로 보여지게 할 건지 세로로 보여지게 할 건지에 대한 속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레인지는 이렇게 슬라이더를 이제 아이콘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와서 두 개로 이렇게 양쪽에서 조절할 수 있게 할 건지에 대한 여부, 속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알림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알림이 나타나게 되고, 똑같이 이 클로즈 아이템을 클릭을 해서 닫을 건지 아니면은 호버를 해서 닫을 건지, 이것들도 다 속성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알림 컨트롤에는 뭐 디폴트 상태, 인포 상태, 석세스 상태, 워닝 상태, 그다음에 데인저 상태 해가지고 각각의 퍼블리싱 할 수 있는 퍼블리싱 포인트가 다 따로따로 있어요. 각각의 퍼블리싱 포인트에서 뭐 백그라운드 색상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여기 사용되는 아이콘을 바꾼다거나 이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버튼이라고 하는 컨트롤, 제일 많이 사용하는 컨트롤이 되겠죠. 이 버튼이라고 하는 컨트롤도 또 속성 설명을 드리면, 아리아 버튼 타입이라고 하는 이 속성은 웹 접근성이랑 연결되어 있는 속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해당 버튼을 클릭했을 때 다른 뭐 새로운 창이 뜬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페이지로 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링크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아리아 버튼 타입을 링크로 지정을 해주셔야지만 돼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뭐 조회 버튼이라던가 아니면은 저장 버튼 이런 거는 실제로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버튼인 거죠. 그냥 클릭하는 버튼. 그럴 때는 버튼 타입으로 두시면 돼요. 그래서 작성되어 있는 것처럼 페이지를 이동하거나 팝업을 호출할 때는 이 버튼의 타입을 링크로 설정을 변경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버튼에다가는 이제 아이콘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아이콘에 이제 이미지 경로를 여기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이 아이콘의 얼라인도 여기서 속성으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까 뭐 체크박스 보셨던 것처럼 해당 이 아이콘, 버튼의 아이콘을 탑과 라이트랑 바텀과 레프트 각각 원하는 영역에 표시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버튼은 이따가 실습을 같이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그 외에 그룹이라고 하는 컴포넌트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룹 컨트롤은 또 레이아웃 할 때 설명을 드리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박스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이 클릭 컨텐트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되겠죠. 이때는 스크롤러블 속성이 false여야지만 되고, 클릭 컨텐트가 또 false로 지정이 되어 있을 때만 이렇게 박스 섀도우가 제대로 보여진다라는 거, 요것도 많이 물어보셔서 요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다이얼로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API를 사용을 해서 이 레이어 팝업 창으로 이렇게 뜨도록 다이얼로그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다이얼로그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퍼블리싱 할 수가 있겠죠. 저희가 제공하는 컨트롤이기 때문에 헤더에 뭐 백그라운드 색상을 바꾼다거나
요 최소화랑 최대화, X 표시, 요 닫는 아이콘의 이미지를 변경한다거나 라고 하는 거 모두 다 dialog.part.res 파일에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 이 다이얼로그를 띄우는 거는 헤더 부분만 이제 퍼블리싱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 내부에 배치되는 이 화면은 하나의 또 CLX 파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퍼블리싱 하실 때에는 이 바깥에 있는 바깥의 부분, 이 팝업의 헤더, 그다음에 이 팝업 뒤에 있는 이 백그라운드 색상, 이렇게 모달로 띄울 건지 이것들만 퍼블리싱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안에 보여지는 거는 또 다른 CSS 파일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dialog.part.res 파일에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이얼로그의 속성으로는 이 부분은 이제 API에서 제공하는 뭐 속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기본 교육에서 간단하게 다이얼로그를 설명을 드렸을 텐데, 다이얼로그 띄웠을 때 헤더의 클로즈 버튼 보여지게 할 건지, 아니면은 뭐 맥스 버튼 보여지게 할 건지, 이것들 다 속성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또 헤더 움직이게 할 건지, 이렇게 잡아가지고 드래그 했을 때 움직이게 할 건지, 이것들도 다 속성으로 제어를 하고 있고, 헤더의 타이틀은 이제 스크립트에서 작성을 하는 거고, 헤더 보여지게 하는 것도 속성으로 따로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